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44강은 이제 전쟁 노동자 글로벌 용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개인의 활동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개인이 돈이나 또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종교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이념과 사상, 그리고 또 어떤 이익, 돈이라고 하는 이익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전 글로벌 범위에서 이제 이러한 세상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또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이 이제 국가 단위를 뛰어넘어 이제 활동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잠시 이제 그 신냉전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기업이 좀 위축되는 감도 있지만, 하여튼 이러한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 상당히 이제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용병, 그죠? 전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한 요번 그러니까 저번 주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프리고진이라고 이제 러시아 이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세계에 이제 뉴스가 되었죠. 그러니까 글로벌 사병, 글로벌 용병을 거느린 자로서 상당히 이제 한 그 나라의 러시아라고 하는 진짜 그러한 나라까지도 이렇게 정권에 위협을 주었던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죠. 물론 하루 만에 하루 천하로 이렇게 좀 끝나긴 했지만, 그가 보여준 이렇게 그 모스크바로 거의 한 150km, 200km 남겨둔 상황에서 그 멈추어 중단했지만은 그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글로벌 오사마 빈 라덴 있잖아요. 빈라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와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병을 이렇게 유지를 했었죠. 이렇게 거느리고. 그런데 이제 프리고진은 이제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용병 회사의 어떤 그것도 차리고, 그리고 많은 이제 국제 분쟁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병은 뭐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게 파병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통제라든가 그런 개념을 무시하고 개인이 그냥 개인이 그냥 뭐 용병 회사를 차려서 세계로부터 용병을 모집해서 그걸 또 파견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용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국이라 그럴까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용병이 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이 왕조를 건립한 그런 역사적 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많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맘루크 왕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이제 AD 476년, 그러니까 5세기 중후반에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했다는 것인데, 서로마 제국은 이제 스키리족 출신의 용병 장군인 오토 아케르가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함으로써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리족은 이제 그 게르만족의 하나의 일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 장군,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제 그 로마 제국에 몰려오는 가운데 게르만 일파의 용병을 쓸 수밖에 없었던 서로마의 운명이라 그럴까, 그런 환경, 처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게르만족이 밀려오는데 게르만 용병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벌써. 그래서 이제 이 오토 아케르는 황제의 친위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첫 이탈리아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오토 아케르다. 이처럼 상당히 이렇게 친위대장 어때요?
친위 대장이 이러한 일들을 벌였다. 그만큼 요 프리고진도 어때요? 그 푸틴의 적이 아니에요. 그 거의 친위 대장격이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양에서도 많이 이렇게 황간에 의한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어떤 친위 대장이 사실은 어떤 권력을 이렇게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왜냐하면 무력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황제의 동태라든가 모든 상황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고 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친위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집트 맘루크 왕조도 또 용병의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맘루크 왕조는 이제 그 AD 1250년부터 1517년까지 상당히 이렇게 한 그 3세기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그 맘루크 왕조가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를 통치하던 맘루크의 술탄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여기 지금 이스라엘 영토, 시리아 영토 있잖아요. 레반트 영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일부까지 해가지고 맘루크 왕조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제 맘루크라는 뜻은 피소유자, 용병, 노예라는 뜻의 아랍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찬탈이라기보다는 저기 아이유브 술탄국의 이제 술탄인 살리브가 죽자 그의 아내 사자르 알두르가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250년에 이제 통치를 하고서는 또한 그는 이제 아랍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통치자였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으니까 잠시 이제 저기 그 통치권을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곧 그 같은 해에 이제 맘루크 총사령관 아이바크와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250년. 그래서 이제 요 아이바크가 이집트 일대를 함께 통치하여서 이제 맘루크 술탄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바흐리 왕조라 그러는데 1250년부터 1380년까지는 바흐리 왕조라 그러는데 이제 투르크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바크가 투르크계의 용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82년부터 1517년까지는 부르지 왕조, 그러니까 카프카스계, 지금의 저쪽 있잖아요. 조지아 이쪽에 카프카스 이쪽 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아이바크도 누구예요? 맘루크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용병 총사령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병 총사령관과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병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거의 친위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친위대장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권력과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있음으로써 이러한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용병 대리 세력으로 인한 분쟁의 지속 장기화라는 제목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글로벌 용병이 의미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곧 전쟁이나 군사 작전을 이제 돈을 받고 대신해주는 이제 기업이 지금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용병이 어떤 예전에는 이렇게 저기잖아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집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어떤 그 마치 전쟁 노동 어떤 그런 노동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그너 그룹처럼 이게 바그너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음악가인 것 같은데 작곡가인 것 같은데 이런 이름을 좀 많이 쓰네요. 작곡가. 하여튼 바그너 그룹이 대표적인 용병 기업의 어떤 활성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병 기업, 글로벌 용병 기업이 이렇게 그 이제 근래에 이렇게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총사령 친위 대장이 돼서 뭐 어떤 저기를 했다면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척점에 선 개념이 이제 글로벌 의용군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 인권, 민주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판단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제 분쟁이나 전쟁에 참여한 경우를 이제 글로벌 의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와는 다르게 글로벌 용병은 이제 돈을 받고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 노동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글로벌 의용군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치와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라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의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리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 세력은 이제 완전히 용병도 아니고 또 완전히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의용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종류죠. 이란의 대리 세력을 예로 들자면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또한 동시에 자신보다 상위의 어떤 명령과 전략과 물자 등의 보급을 받아가지고 투쟁하는 단체 또는 그러한 세력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 세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히 글로벌 용병도 아니고 또 글로벌 의용군도 아니고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신보다 상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급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략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세력이를 이제 우리가 대리 세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대리 세력은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이제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이렇게 대리 세력이건 또 이렇게 용병이건 또 의용군이건 간에 국가 단위의 통제를 벗어나 초국가 단위에서 활동한다는 그러한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을 이제 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화시키고 협상으로 끝낼 문제를 이제 전쟁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많은 이제 유혹과 어떤 그런 결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그 아프리카의 상당 부분 이제 그 많은 이제 분쟁들을 이런 바그너 용병이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해서 웬만큼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빠르게 끝날 정리될 일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분쟁화 시키고 이렇게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이들이 돈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더 많은 돈을 주면 이제 또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면 더 많은 용병을 또 이렇게 여기 싸우던 용병도 돈으로 데리고 와서 또 싸우게 할 수도 있는 정도에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전쟁 사업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이제 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물론 이제 단순히 예전에도 무기를 팔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물자를 팔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경제 행위로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인적 자원까지 이제 군인까지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쟁의 수행이 하나의 직업화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어때요? 셀 수 없는 인적 자원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뭐 아랍 세계건 또 전 세계건 아프리카건 제3세계에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또 이렇게 용병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너 그냥 대충 그냥 싸우면은 대충 총만 가지고 있어도 너 이렇게 돈 월급을 줄게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집이 이렇게 쉬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로 이렇게 모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적 자원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자금과 이제 자원이 있다면은 용병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인접국이 아닌 나라와 단체와도
오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떨어져 있어도 이게 용병 회사를 사가지고 어디를 공격해라 여기를 해가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오다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무기도 없고 또 이렇게 인구도 없고 하여튼 군인도 없고 해도 돈만 있다고 한다면 용병을 사가지고 어느 나라도 칠 수도 있고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또 저기죠. 또 이렇게 저 싸울 분노라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또 참거나 뭐 이런 협상이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프리고진 용병 회사 이런 사태 등으로 용병 회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세계가 또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럴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용병 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병 회사의 이제 금융 거래를 이제 통제한다던가 또 이제 용병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그 회사를 이제 제재함으로써, 그러니까 2차 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제재를 통해서 용병 회사가 이제 더 이렇게 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이 이제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병 회사에 대해서 금융 거래 통제뿐만 아니라 또 이동 통제, 여러 가지 여권을 말소한다던가 이동 수단을 차단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이제 용병 회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재 등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병 회사를 범죄화 또는 이제 처벌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국제 사법재판소 등의 논의 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요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글로벌 용병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개인의 전쟁 참가, 즉 전쟁 수단의 수행의 직업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죠?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어떤 회사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가 용병 회사를 차려서 용병들을 공급하는 이러한 이제 예는 그 좀 없었거든요. 그 근래에 생긴 이제 인터넷 세계라든가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근래에 생긴 그러한 이제 개념이고 또 회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 보여준 이제 글로벌 용병의 이제 능력과, 그죠? 여러 가지 능력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계를 또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의 힘이 우리가 강하다. 돈이면은 사실 용병까지도 다 이렇게 동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한국 전쟁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럴 때도 우리가 또 돈만 있다면 또 제3세계의 많은 용병들을 또 이렇게 요즘 누가 파병을 하려고 해요. 누가 파병 예전처럼 6.25 이런 때처럼 파병하지는 않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죠?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건 뭐 대줄 수는 있어도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돈으로 용병을 사서 나라를 이렇게 또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또 수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의 힘을 넘는 차원의 수행은 또한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한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프리고진의 그 모스크바를 바로 앞두고 또 이렇게 그 중단한 그런 예를 통해서 그 이상의 어떤 또 행동은 또 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글로벌 용병 회사의 부작용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번에 높아졌고 또 더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엔타임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용병 회사라든가 이제 엔타임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전쟁의 상시화, 전쟁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예언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로벌 용병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러한 글로벌 용병 회사를 이렇게 더 많이 용병 회사는 더 많이 생겨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쟁 노동자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차단하기 위한 여러 논의는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성공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